안녕하십니까. 음, 이번에는 한번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음, 지금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28일이죠. 요즘 정치가 재밌습니다, 저는. 원래 대선 전이 제일 재밌다고 하죠. 음,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죠, 게임.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70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 구도가 윤석열이 조금 지지율 높은 편이지만 이재명이 치고 올라가는 그 형태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윤석열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전략만 쓰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전략 플러스 네거티브 전략을 두 개 다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응을 보면은 윤석열의 네거티브 전략과 대응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평론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재명이 좋다 윤석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솔직히 정책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 일단은 근데 국민의힘의 대응 보면은 솔직히 즉흥적이고 자중질환 많이 보이죠 지금은. 지금 김건희의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이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과를 해라 이렇게 알겠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사과 방향은 자기가 그냥 후보자나 배우자 즉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을 해서 바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판에서 전략적인 뭔가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끝나고 바로 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을 해서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구 던진다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구 던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사람이 도전자 스타일하게 느껴지는 게 계속 자기 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안철수하고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안철수 총리론이 있죠. 그 안철수 쪽에서는 딱 끊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30% 이하 내어가고 안철수가 합류한 것보다 안철수가 그냥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서 총리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 딜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생각하는 거는 대윤석열 그 빅텐트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이가 반문 빅텐트를 세워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깃발 정권 교체를 이제 못 깃발 모토로 삼고 그렇게 반문 연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반문 연대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들을 다 연입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도 그냥 제가 생각했지만은 솔직히 내년 대선에는 문재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 빅텐트가 아니고 반민주당 빅텐트가 만들어야 되죠. 그럼 반민주당 빅텐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은
개선하겠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비판을 하였으면은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정책이 제시돼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재밌는 게 윤석열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의 정책이 그렇게 자유주의적이다기보다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시간 노동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후보자가 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후보가 얘기를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120시간은 있죠.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혼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말 바꾸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윤석열,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정책적인,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가서 정책에 대해서 말 바꾸기가 그 신문에 몇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 경남에 가서 뭐 병원을 차려준다더니 저쪽 춘천도에 가서 뭘 해준다든지 하다가 딱 그 지역에 이제 다른 이익단체들과 춘천도에 나올까 입에 딱 다물었다는 게 신문 기사에 몇 개 나왔죠. 근데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자존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 후보 자체가 명확한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구도를 잡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계속 다른 이익 집단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준석과의 갈등, 김종인과의 갈등, 그리고 김종인 합류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하고 한 것 모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단이 옴으로 해서 그런 갈등과 이게 수습이 되기 힘듭니다. 즉 윤석열의 최고 문제점은 마스터 플랜, 즉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물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마스터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지금 급조된 계획이다 보니까 국민의 집단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저는 이미 좀 정해놨고 그 사람한테 표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돈과 관계 있거든요. 제 월급과 관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표를 줄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보면 이게 문제가 명확하죠. 이재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기들 있는 집단 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굴 배치할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외부 세력인 윤석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 힘듭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요와 비주류끼리 싸우고 또 윤석열이 들어온 외부 연익 인사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고요? 국민의힘 지금 벌써부터 분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분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도 아니고 대통령 그리고 그쪽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선거 준비 단계에서 벌써 분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라도 그 집 구석은 별로 해뜰 날 같지 않아요. 서로 또 싸우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할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깨끗하게 바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깨끗해지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그렇게 화끈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잘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고 천천히 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돼서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망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망하지 않을 거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망하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할 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이 사람 아니면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 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떨어진다, 국가에 어떤 이익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후보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 거냐? 그게 저는 솔직히 대통령 선거할 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